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시절 2년의 정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진입니다. 네, 오승진 아나운서. 네. 우리 승진 아나운서는 아침 출근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명상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소문을 들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 건물에 법당이 있다 보니까 출근할 때 법당에 들러서 기도도 하고 짧게라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뭐가 좋던가요? 아침에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다잡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중심을 다잡았던 게 하루 종일 이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건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이 선명상을 종단의 핵심 종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선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간 영역에서 저희 BBS 불교방송과 함께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양주 청년사에서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으로 큰 화제를 모은 분들인데요. 한국통합명상협회 장효산 회장님 그리고 조현숙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절 인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을 통해서 만남의 인연을 가진 것을 우선 감사드리고 또 이 인연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삶에 에너지가 더 충만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통합명상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에 시절 인연에 나와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통합명상협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통합명상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데요. 통합명상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통합 명상을 얘기할 때 제가 주로 자주 청바지를 입은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바지를 입은 네, 명상. 청바지라는 게 가장 캐주얼하면서 평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이 삶을 떠난 어디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명상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근간은 불교의 사티 명상과 불이 중도 사상의 근간을 두고 그 토대 위에서 현장의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명상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일반 명상과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나요? 사실 근간이나 뿌리, 핵심적인 내용은 뿌리는 다르지 않지만 저희 통합명상은 대상에 맞춘 명상법을 제공하고 있다? 약간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춤별 명상. 네, 맞습니다. 지도를 맞춤 하고 명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본질은 같지만 맞춤형이군요. 네.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사실 가만히 앉아서 좀 눈을 감은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명상이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는 것, 이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상이 어떤 행위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명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상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만 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이럴 바엔 뭐하러 명상을 하냐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상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네. 또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그 너머의 텅 빈 고요함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느끼고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은 구름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구름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그 구름 너머에 텅 빈 하늘과 같은 그런 고요한 내 본래 마음자리를 자꾸만 느끼려고 하는 거. 이게 명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명상을 좀 시작을 하게 됐는지 먼저 그 조연수 부회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요가에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가 2003년도쯤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었어요. 그때 미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접하게 되고 그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명상을 쭉 이어오다가 2020년쯤에 이제 장효산 회장님을 만나면서 통합 명상이라는 것에 입문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통합 명상을 수행하고 그리고 지금 나누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미국은 좀 어떤가요? 명상하는 분들이 많나요? 조금 더 종교적이지 않은 그렇죠. 조금 더 일반적인 문턱이 되게 낮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좀 그런 환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첫 인연의 시작이 어떻게 계기가 뭐예요? 한참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법을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명상이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처음엔 관화선 그리고 이어서 묵조선까지 이렇게 해 왔고요. 그런 법을 만나고 명상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기쁜 일이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참석 오신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명상의 그렇다면 매력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건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오승진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쭉 하고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하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네.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명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양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은 어떤 마음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 또 더 나아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숫자 산수에 10에 0을 붙이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점점 1조가 되고 사람들은 계속 0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되든 지식이 되든 권력이 되든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 또 하고 싶어갖고 계속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 하나의 2를 빼면 계속 붙여봐야 0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자기는 압니다. 내면이 허망함을. 그 2를 찾는 게 명상이고 그걸 찾고 나면 내 본래 마음자리를 찾고 나면 젊어서도 행복하고 늙어서도 행복하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고 좀 적게 가져도 행복하고 슬픔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 바탕은 행복할 수 있는 그게 난 명상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중도에 계속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다가. 네. 예. 계속 꼭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고 네. 집중하려고 하니까 포기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날 현대 명상, 특히 현대 명상의 마인드풀리스는 사티 명상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이건 집중만 하는 게 아니죠.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내 집중 안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우리 정윤석 기자님도 꼭 하시길 오늘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조건 집중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명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명상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효선 회장님께서는 30년 가까이 군승법사로 네. 활동을 하셨고 오랜 시간 이 불교 명상 수행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명상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제 통합 명상을 개발하는 데까지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명상의 특히 이제 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행을 이제 해왔고요. 네. 또 군에서의 장병들이나 군인 가족, 장교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수식관 이런 호흡 명상이나 네. 또는 연불선 이런 다양한 명상, 불교 명상을 같이 나누어왔습니다. 네. 뭔가 오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장병들이라든지 더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더 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교 명상을 좀 넘어서서 통합 명상을 지향하게 된 그런 계기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명상이나 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상이 어떤 수행이나 네. 깨달음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의 본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명상, 뭐 불교 명상을 중심으로 인도 요가 명상, 현대 명상의 다양한 명상 방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 명상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런 다양한 명상법의 장점만 좀 아우른 게 통합 명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꼭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알겠습니다. 해봐야 네,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수십 년간 명상 수행을 이어오셨는데요. 누군가 명상은 왜 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명상을 나눌 때마다 근데 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사춘기가 접어든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가 이거를 배우는 게 지금부터 평생 너가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기술을 익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지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생각이 꽉 찬 상태로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생각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살게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인지가 안 되면 생각이 끌고 가는 삶이지 내가 주도된 삶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지능이 발달하고 똑똑할수록 그 생각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 네. 또 명상을 하면 네.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꾸준히 천천히 하면 그 맛을 다 보게 됩니다. 네. 깊은 휴식도 또 어떤 마음의 근육도 또 더 나가면 내면의 어떤 보물을 찾는 그런 여행과 같이 네. 삶 자체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명상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명상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해요. 이런 부분이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기도 했죠. 어떻나요? 그렇죠. 네. 그래, 명상은 나는 과학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서구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1년에 뭐 1000편의 그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연구가 결국 명상을 이렇게 대중화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죠. 뭐 심혈관, 소화기계, 뭐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에 명상이 좋은 효과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네. 우리 노화의 뭐 설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텔로미어 설 아닙니까? 네. 우리 세포의 DNA의 말단을 꼬투리째로 잡고 있는 텔로미어가 세포가 신진대사를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결국 노화하고 죽음으로 가는 건데 그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주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명상을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이 비교했을 때 명상을 하는 그룹에서 그 텔로머레이즈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상을 하면
젊어집니다. 와, 이렇게 몸과 마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상.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게 어른들한테만 필요한 것인가?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자녀분들에게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통합명상협회에선 어린이 명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이에게도 명상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명상 파트를. 요즘 이제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들만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아이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배출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상이 그것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신체적으로는 발달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현대 아이들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점점점 개인주의 성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대가족에서 조금 더 핵가족, 조금 더 점점 더 줄어드는 가족의 그 인구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명상이라는 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명상적 관점을 갖는 훈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그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감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개인을 넘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어른들은 좀 힘이 들면 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왜 힘든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참 알기 어렵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명상이 어린이들의 정서 지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정서 지능은 뭔가요? 네. 정서지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 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 네. 보통 우리가 EQ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 명상과 또 우리 불교 방송과 같이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에서 세 영역으로 주의 집중 명상, 그다음 감각 자각 명상, 정서지능 명상을 놀이 명상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명상이 그 아이들 인성 교육에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렇죠. 어떤 영향들이 있어요? 인성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최고고, 나만 위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에고적, 이기적 그런 아상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네. 이제 벗어나서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즉 머리 중심에서 가슴 중심으로 어떤 자기의 초점을 좀 바꿀 수 있는. 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고, 서양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의 프로그램이나 명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서 어른의 명상법과 어린이 명상법이 달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두나요? 같은 이야기도 어른한테 하는 거랑 아이한테 하는 게 달라야 하는 네.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 맞는 명상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생각을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본질적인 것들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지만 방법적으로는 많이 다른 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이런 명상들을 할 때 심상화를 하거나 뭐 이런 명상들을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들을 유도해서 종이에 직접 쓰고 그것들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직접적으로 날리는 놀이나 체험적인 방법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놀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루하거나 너무 딥하고 진지한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상을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놀이 문화, 체험 문화를 네. 통해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하는지가 저희가 직접 네, 궁금합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네, 좀 보여주시죠. 네. 어린이 명상 그대로는 네. 좀 그러니까 네. 그 어린 명상 하는 것을 조금 더 청년이나 뭐 두 분을 청년이라고 보고 진행을 한번 같이 호흡 명상 간단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걸 한번 같이 유도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한번 앉으셔서요. 네. 눈은 살짝 감는 게 좋겠습니다. 몸은 편하게 하면서 허리만 반드시 하고 혀만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을 가볍게 다뭅니다. 기분 좋았던 일을 생각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환하게 퍼져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져가면서 온 몸에 피로와 긴장이 다 풀리는 느낌도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 몸의 각 부위의 감각도 한번 느껴봅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큰 산과 같이 당당하고 안정되게 앉으면서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이완된 몸을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을 잡을 건데 아랫배의 기준점을,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을 잡고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나오고 숨이 나가면 배가 들어가고 배가 일어나고 배가 사라지고 너무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편안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것도 한번 느껴봅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 틈도 자각해보고 그 감각 너머의 텅 빈 마음의 공간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중심, 텅 빈 고요함이 있다. 생각하고 느끼려고 그냥 편안히 있기만 해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 스트레스에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나의 내면의 그 중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눈을 뜹니다. 오늘 3분이라는 시간. 해주셔야죠. 3분이라는 시간에 어린이 명상에서 하던 그대로는 아니고 네. 조금 더 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와, 어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시던데. 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아침 출근길에도 도로가 많이 막혀서 좀 짜증나 있었는데 좀 맑아지고 제가 착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두 분께서 지켜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글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이제 그런 불교 방송에 계시고 명상도 하시고 하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떤 그 맛을 조금씩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한 8주, 9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옆에 있던 분의 다른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바뀌어졌고 환해졌고 네. 뭐 빛이 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나도 명상해볼까 이래서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명상을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야, 이렇게 효과가 입증이 됐군요. 네. 이렇게 회장님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네. 앞으로 잘 기억해놨다가 매일 잘 실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린이들에게도 명상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통합명상협회와 BBS 불교방송이 공동으로 이 3년째 진행 중인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이 있죠. 네, 바로 안정 어린이 명상 플레이인데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2024년부터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갖고 BBS 불교방송하고 저희 협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양주시에 있는 청년사 태거종 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이 주지로 계시는 절인데요. 거기서 200명을 대상으로 당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뉴스로 접했는데 네. 큰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네. 날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명상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모일까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불교 방송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교 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홍보 기획 이런 걸 해주시면서 정원이 다 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경쟁률이 4대 1이 될 정도로 4대 1이요? 네, 4대 1이었습니다. 대기자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아이들이 10시에 모여서 입소식을 하고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저녁까지 스케줄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서지능, 감각자각, 뭐 주의 집중 파트를 각 파트에 나눠서 저희 협회에 마스터 강사님들이 13분 정도가 이제 각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지능 파트에서는 아이들이 어디도 드러낼 수 없었던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뭐 쓰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때는 가기 싫다.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쟁률을 뚫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당일 프로그램인가요? 네, 당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명씩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스트레스는 어린이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 스트레스나 걱정, 바람 이런 걸 종이에 써서 또 만다라를 이렇게 좀 그리고 또 하고 그걸 이제 접어서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날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건 이제 모아서 태운다. 이렇게 태우는데 어떤 아이들은 절대 그거 보지 말아 달라고 자기가 쓴 걸 아마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던 어떤 그런 네. 걱정이나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땠을지 정말 좀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진짜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쉬워했다고 하시니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무엇보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명상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지도를 하셨는데 사찰에서 진행되는 명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사찰 자체가 명상적인 분위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우선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총명사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안정 어린이 명상 플레이인데 네. 요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 있죠. 9월 첫 주에 9월 5일 토요일하고 9월 6일 일요일 올해는 이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도 별도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은 없나요? 저녁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악 명상도 하고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 저녁 5시에 저녁을 같이 먹을 시간까지니까 시간이 좀 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명상에 대한 이해와 또 아이들과 집에 가서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또 하려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사실 초등학생들 하면은 5분을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명상을 좀 특별하게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신지. 네. 예. 아이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저희 캠프에 올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산만한데 오늘 일정이 긴데 이 시간까지 우리 아이가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저희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이도 정말 끌려오듯이 정말 얼굴이 안 좋게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앉아서 가만히 뭐 10분, 20분, 30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명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명상들을 계속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재료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프로그램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도 명상이면 매일 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제가 듣기로는 저번 프로그램에 그 캠프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9%가 매우 만족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특별히 그 부회장님께서도 지도를 하시나요? 그 현장에서? 네, 저도 지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선생님들을 총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연령대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기본적인 연령대는 다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40대 이후부터 50대까지가 가장 많으시고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남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시겠네요. 네. 네. 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감정을 느끼고 감각을 자각하는 명상이 있고 마지막에는 공간 명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순서에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사전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네, 프로그램의 네. 순서가 아마 보이셨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무언가를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고 아무래도 집중력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려면 기본적으로 내면화시키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감각을 자각하는 것, 보이는 것, 아니면 내 신체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것에서 생각, 감정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각하는 단계로 천천히 넘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감각이나 느끼는 것도 처음에는 내 육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오감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 마음이나 생각처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인지시키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명상을 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보셨을 텐데 어떠한 좀 차이점들이 보이는가요? 어떤가요? 그게 딱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하기엔 그렇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센터가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명상 교육을 뭐 수년 동안 받은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조금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사춘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우 관계나 이런 자기의 내면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주는 것이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그러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네. 되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고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례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상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중학교의 상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명상 지도 연수를 한 10주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담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상담하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였는데 네. 그 어린이한테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어린 명상 중에서 생각, 감정 바라보고 뭐 흘려보내 이런 걸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학교가 늦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막 정신이 없었는데 벼랑간 그 상담 선생님과 했던 자기 감정을 바라보는 거가 딱 떠올라서 딱 자기 떠올라고 막 조급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편안해졌다.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도 명상을 하면 그게 어떤 큰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우리 대학의 이제 교양 과목처럼 네. 초등학교에 이제 어떤 인성 교육으로 이런 교육들을 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드네요. 네. 네. 무조건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회장님께서 우리가 생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명상의 효과를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사실 몸을 훈련하는 건 익숙하지만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어른들도 위해서 힘들죠. 그쵸.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 살았나?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통합명상협회에서는 이 청년사 외에도 BBS 불교방송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명상을 대중화하는 데 BBS 불교방송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뭐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홍보, 기획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저희 협회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교 방송이 명상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협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데 명상의 대중화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 경쟁 사회 속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친 이런 우리 나라 분들에게 명상을 통해서 좀 더 그 스트레스도 자유롭고 네. 자기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더 충만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그 명상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하면서 명상만이 정말 진짜 교육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요즘 챗GPT 같이 AI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한 지식이나 관점이나 이야기들을 흡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꺼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는 정말 가치 있고 유용한 훈련이 될 건데 그게 명상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시절 인연입니다. 두 분께 명상은 어떤 시절 인연인지 먼저 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거나 이렇게 명상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억지로 된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싹이 돋고 여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꾸준히 천천히 가다 보면 시절 인연을 만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다. 오늘 시절 인연에 이렇게 네. 참석하게 돼서 또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우리 8월에 인천 송도센터와 함께 서울센터를 오픈하거든요. 네. 또 아주 이것도 시절 인연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부회장님은 명상과 어떤 시절 인연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명상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이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의 모든 시절을 함께할 도반이라고 도반. 생각을 합니다. 명상이 저의 삶과 함께 갈 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상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회장님께서 대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인연인데 명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안내는 필요합니다. 스님들께 지도를 구하고 스님들의 지도도 받고 또 이제 명상이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명상의 안내 또 저희 협회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명상을 절대로 신비스러운 것이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족 간에 또는 개인이라도 시간 잠깐 내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불교방송 시절 인연 오늘 준비한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시절 인연으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